속보. 민초단의 역습. 새로운 민초 제품 쏟아지며 민초 논쟁 놀이에 빠진 식품업계.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악동 뮤지션 200%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속보 민초단의 역습 새로운 민초 제품 쏟아지며 민초 논쟁 놀이에 빠진 식품업계였습니다. 민초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누가 치약을 사 먹냐 하면서도 궁금하니까 사 먹고 반항심에 또 먹어보고 난 맛있는데? 예, 이러면서 민초 열풍이 또 분다고 하네요. 예. 얼마 전에 그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재료가 판매 수요를 못 따라가서 일주일 정도 민초 아이스크림 판매가 중단된 적이 있는데 그게 기사로도 나왔고요. 놀랍게도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매장 판매 3위라고 합니다. 충격이네요. 저는 민초를 이제 치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먹고 좀 배척하는 편입니다. 물론 누가 사오면 욕은 하면서 먹어요. 예. 아테테 막 하면서 버리고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먹긴 먹습니다. 파인애플 피자, 하와이안 피자 그리고 민초 이런 거 먹긴 먹는데 인상 쓰면서 예. 아무튼 민초단이 3위를 차지했다는 거. 예. 마니아라고만 이제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트 커피도 있고 민트 초콜릿도 있고 민트 껌, 민트 젤리 다양한 민트 초코맛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반민초파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현상은 현상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The Wrong Man 같지만 깊게 파고들면 현자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노자비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정용국 씨가 오늘도 막말 일침을 장전하고 있으니까 독한 고민 상담을 받을 분들은 고민사연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카카오TV 켜시고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민초곱창 만들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우 진짜 그건 좀 상상하기 힘드네요. 자, 곱창집 사장님 잠시 후에 모셔보겠고요.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남성 화장품 브랜드 브로에서 브로 포맨시카 올인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어우 민트 곱창 생각만 해도 진짜 민초단도 걸을 것 같은 느낌.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성재 텐은 포스코건설, 치킨의 바른 기준 바른 치킨, 별이 5개 장수돌 침대, 반올림 피자샵, 자코모, 넥센타이어, 족발 야시장, 양평 양근리 한라비발디, 노랑통닭, 이지 아산산업,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가마치 통닭, 자담치킨, 이부자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최진영님, 눈 오면 눈 오리 만들려고 틀 샀어요. 아직 배송은 안 왔는데 벌써 기대됩니다. 또 눈이 오겠죠? 라고 하셨는데 제가 날씨를 보니까 일단 내일까지 좀 춥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눈 혹은 비 올 수 있는데 목요일은 좀 따뜻해지네요. 최저 기온이 0도니까.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눈 또는 비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앱에.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사람 강국이 갑자기 되는 건 또 상상을 못했는데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 많이 계셔서 그런지 갑자기 눈사람 초강대국이 됐어요. 눈 오면 그냥 다들 그냥 전국에 온갖 눈사람 배틀. 상상을 못했던 풍경입니다. 채팅창에 하얀 쓰레기다. 배텐러들은 눈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죠? 커플들 눈 가지고 막 이렇게 꽁냥꽁냥하고 뭐 그런 거 싫고 군대 안 좋은 추억 이런 것들. 자, 7025님 늦게 퇴근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 포장해서 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마감 시간이라며 공깃밥도 3개 줬네요. 라고 했습니다. 공깃밥 3개를 다 드셨나요? 야, 바로 주무셨겠는데. 자, 아무튼 국밥 한 그릇 하면 진짜 기분 좋죠. 윗송빠레 뚠뚠뚠님 1년간 준비한 노무사 시험 2차에서 떨어졌어요. 한동안 우울했는데 정말 뜻밖에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취업을 하게 됐네요.
그래요. 그럼 이거 취업하신 다음에 회사에서 계속 다니면서 노무사 시험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준비를?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 그 안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나?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9127님. 배형 민초 하와이안 피자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고수도 안 드시나요? 고수를 먹을 줄 알면 지구상 음식의 3분의 1은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고수를 제일 못 먹습니다. 민초나 하와이안 피자는 좀 찡그리면서도 먹긴 먹는데 고수는 진짜 뱉기 직전 느낌. 그래도 뭐 이렇게 멕시칸 음식에 섞여 있는 고수 정도, 예, 그런 식으로 약간의 향만 들어간 것들은 웬만하면 먹는 편인데, 예, 고수를 그냥 이렇게 씹을 때 있잖아요. 쌀국수 잘못 먹다가 그런 거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3276님, 요즘 일하면서 베텐 다시 듣기를 하는데 하루에 2주치를 듣다 보니 시간대가 자꾸 헷갈리네요. 지금 2017년도를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 베텐 안에 5년간의 시간이 녹아 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인생은 혼자다. 연예계의 독불장군 The Wrong Man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부터 잘못되고 있는 남자 롱맨 정영국입니다. 네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네. 민트 초코 곱창 어떠냐? 민초곱. 예. 이분들은 이제 안 되는 걸 자꾸 저희한테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예. 더 안 되라고. 예. 그때 뭐 컵곱창도 얘기해 주셨죠? 컵창. 컵창. 예. 컵창은 사실 순수하게 정용 씨가 자꾸 장사 안 된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로 한번 해봐라. 이런 순수한 아이디어였고. 마음만 있는 것 같고요. 매상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고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한다. 예. 그 곱창 안에 그 곱 대신에 네. 치약 같은 민트 초코가. 들어가서 어우. 먹어서 이제 악플이 달리면서 가게가 문을 닫는 그림이 보이네요. 예. 네. 가게에 오는 가장 유명한 사람, 예전에 이제 BTS 멤버도 오시고, 그렇죠. 또 아이돌도 많이 오시고, 예, 그 아이돌들 왔다 간 자리 막 이런 식으로 더덕더덕 붙어 있었는데 제일 자주 왔던 친구는 이제 슈즈 김희철 씨. 김희철 씨. 예. 예. 요즘은 가게에 오는 가장 유명한 인맥이 배성재다. 정답입니다. 야, 그렇게 됐네요. 그렇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앉았던 자리도 하나 붙여주세요 이제. 붙여야죠. 근데 제가 그때 성재 씨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메뉴 메인 자리에다가 배성재 세트를 붙이는 건 어떠냐. 성재 씨가 형 시그니처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예. 약간 저희가 숨겨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거를 대놓고 메뉴판에 써놓으면. 그쵸. 예, 저 또 SBS가 또 소송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누가 자사 아나운서 이름을 메뉴에다 함부로 넣으래 뭐 이럴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괜찮지만 그래서 차라리 소곤소곤 원래 그 시그니처 메뉴가 그 메뉴판에 없는 게 히든 메뉴가 이게 그렇죠. 멋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 예. 오래된 술집 가가지고 먹던 거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알만한 사람은 아는 그렇죠. 그런 메뉴로 가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딱 이제 사장님한테 저희 회선 세트 주세요 딱 했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저분들 찐단골인가 보다. 네. 약간 위축되는 그런 느낌.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예. 저렇게 많이 시켰다. 이런 느낌이죠. 자, 채팅창에 뚠뚠 세트는 메뉴판 올려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 뚠뚠 세트. 뚠뚠 세트는 뚠뚠 세트는 조금 예. 이게 그 오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뭐 뚱뚱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 먹으면 잘못된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처음 보이는 사람한테는 약간 그 불편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예. 자, 위기 때 고객이 찐 고객이다. 그렇죠. 라고 하셨고, 개그맨 선배 중에 이제 뭐 슈퍼스타 뭐 오시는 분 없으신가요? 아예 없고요. 저는 이제 그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예. 만나면 깍듯하게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하. 저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요. TV에서만 보죠. 이렇게. 네네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예. 자주 해? 예? 자주 해?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예. 참 큰일 자, 났네. 청취율 상승을 위해서 어떻게 이번 상담은 좀 순한 맛으로 가나요? 아니면 더 매운 맛? 열심히 하다가 나가 떨어지겠습니다. 저희 문자가 왔는데 네. 문경보님이 TV 보다가 용국수님 장발 시절이 반가워서 보냅니다라고 보내셨는데 이 MBC에 나온 거네요. 저희 사진을 지금 뭐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께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지금. 정용국 씨 왜 이렇게 뚱뚱했어요? 이게 뚱뚱한 게 아니라 뚱용국인데? 이게 지금이랑 몸무게가 예. 한 6, 7kg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요? 네. 얼굴에 살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얼굴에만 전 살이 좀 많이 쪄요.
잘못됐네요. 표정이 완전 잘못됐는데? 이날 날씨가 추운 날이었어요. 음. 추운 날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흉내내는 예. 이런 패러디를 한번 찍자. 근데 90년대 스타일? 예. 예. 찍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가 압구정동 한복판인데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시끄럽다 그러고 난 짜증도 나고 난 대사도 또 심지어 안 줬어. 그냥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짜증이 그냥 얼굴이 보이네. 네, 그렇죠. 예. 약간 그 볼살도 있으시고. 네. 예. 제가 봐도 뭐- 디플로우 느낌. 예. 뭐 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 자리인데 굳이 앉혀놓은 거 보니까 개포동 이웃 배성재님 금융치료 전인가요? 이건 한참 전이고요. 한참 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메인이 아니고 메인이 앞에 이제 3명 정도가 있고 앞에 뭐 문천식 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문천식 씨구나. 네. 저 맨 뒤에 이제 찌그러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자리인데 거기 이제 하늘이 보이는 것보다 누가 있는 게 낫겠다. 너 앉아라. 그래서 제가 앉아 있었어요. 너무 앉아 있더라고 여기. 저희 베스타그램에 올려놓을 테니까 땡스타그램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성재형은 과거에 날씬했고 용국형은 과거에 뚱뚱했네. 과거가 바뀌었네요. 흑역사입니다. 예, 언제 저랑 정영우 씨가 골든 크로스가 됐는지. 예.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합니다.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선주형님, 남자분입니다.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싸운 적도 없고 기념일도 잘 챙겨오며 연애를 했는데요. 얼마 전 여자친구가 제 문자와 전화, SNS 모두 차단했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무슨 일인지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안 돼서 기다렸는데요. 며칠 전 기다리다 전화를 해보니 통화 연결음이 안 나오고 바로 통화 중이라고 나오네요. 네. 이건 헤어지자는 건가요? 잠깐 잠수 탄 건가요? 예. 전 이제 이 사연을 그 예전에 사랑과 전쟁에서 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네. 뭐 돈 들고 튀는 여친? 네, 근데 예. 이제 저희가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테랑 앞으로 사연이 꽤 오잖아요. 예. 그 제가 이제 앞에 제일 처음에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이 사연 중에서 좀 더 약간 답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3번 사연을 읽어주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이경희님, 여자분입니다. 이것도 사연으로 온 거죠. 전 남친에게 받은 물건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정리할수록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열받네요.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열받습니다. 그냥 안 주고 차단해도 되겠죠? 내가 봤을 때 약간 둘이 같이 보냈나? 이런 커플 느낌이 베텐러들이네. 남자분은 네. 왜 차단을 했지? 근데 이 여자분은 차단해도 되죠? 이렇게 네. 보냈잖아요.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그쵸. 예, 이게 시간이 2년 동안 지났다 그래서 이게 폭발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갖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돼서 한날 한시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보내신 것 같다. 이런 사연을 느낌이죠. 사연으로 막습니다. 그렇죠. 예. 돌려막기 하는 건데, 예, 저 딱 보는 순간, 내가 얘기를 해드릴 바에 이렇게 현실적인 지금 사연이 정답으로 와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틀리다. 이분들이 골든 크로스네요. 저랑 정영국 씨의 몸무게가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네, 골드크로스가 항상 있네요. 선주영님과 이경희님 커플 끝났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저희가 방송으로 선언해드리고요. 커플이 아니려도 네. 둘이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텔레파시가 네. 약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사례들이 많죠. 두 분이 꼭 그 커플이 아니더라도 네. 차단된 거 이거 보통 차단된 한쪽은 네. 왜 어떻게 된 거지? 잠수 탄 건가? 네. 다쳤나? 그렇죠. 어디 잡혀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하죠. 예, 드라마틱한 상상을 하는데 그냥 너만 차단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의 입장은 그냥 차단해도 되겠죠? 이렇게 예. 넘어가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연애는 둘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그 지레짐작하는 거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생각을 좀 깊게 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끝낼 때 하고 싶은 말도 남길 게 없고 그리고 사실 그 차단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시그널도 줬고 충분히 헤어지자는 암시도 했고 충분히 내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한 다음에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매달리는 사람에게 차단을 하는 거죠. 네, 난 이게 너무 웃긴 게 이경희 씨 사연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게 첫 문장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전 남친에게 받은 이미 전 남친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열애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 좋은 예감은 다 필요 없고 적중을 합니다. 그게 나라는 게 좀 슬픈 예. 일이죠. 나의 안 좋은 예감은 무조건 적중이다. 네. 예. 못 알아듣는 건 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야, 선주영님, 이경희님. 저희가 사연을 리볼빙했네요. 사연을 사연으로 막았고. 이게 근데 또 또- 정확한 말이에요. 예. 딱 맞는 얘기고. 선주 형님 저희 요일 리볼빙도 하고 싶으니까 수요일에 또 사연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잘못된 사연들엔 짝이 있다. 그래도 잘못된 거 짝이 있다고 부러워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예, 네,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썬데이 님이 그래도 사귀긴 한 거네 부럽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밑에보다 더 밑에가 있다. 언제나 우리는 예.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심해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귄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예. 사귄 거에 그냥 감사했으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커플이 깨지면 네. 서로 이제 좀 주고받은 물건들이나 돌려줘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빌렸다거나.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해서 어떻게 소포로 보내야 되나요? 아니면 직접 만나서 줘야 되나요? 일단 그 들어놓는 게 제일 좋고요. 예? 들어놓는 거. 안 준다? 안 주는 게 제일 좋고 아니, 근데 뭐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도 있잖아. 그냥 버리면 되고요. 이게 차단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생각조차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를 싸면서 정리를 하면서 참네. 추억 여행 싫다. 네, 남들 다 좋은 거 줄 때 이거 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찾다 보면 몇 개 없어요. 고가가 실제로 많이 왔다 갔다 거리질 않거든. 그러니까 뭐 비싼 시계라든가 노트북 이런 거 잘 안 사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갖고 간직하시면 돼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캐럿 마켓. 절대 캐럿 마켓으로 올려도 되고요. 네. 이게 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제품이랑 비교가 되잖아요. 내게 제일 후졌어. 네, 그렇다는 거죠. 채팅창에 캐럿 마켓에서 새 인연을 만나자. 이건 너무 악마 아니에요? 야, 그거 정리하려고 물건 갖고 나가가지고 저기 캐럿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서 또 썸이 생긴다고? 그럴 수도 너무 있죠. 방구석에서 상상만 하는 베텐러 이런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예. 자, 이분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드립니다. 두 분께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선주영님의 질문을 듣고 이경희님이 얘기했습니다. 너 차단할 만해서 차단하는 거야. 너무 쉽다. 예. 자, 이제 본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677님 남자분입니다. 취업 준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지인의 추천으로 전공과 상관없는 사무 격리직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고 바로 다음 날 2달 전에 지원했던 2개의 업체로부터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편하게 면접을 보러 가야 될까요? 아니면 거짓말하고 나가서 면접 보고 합격 후에 그만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말 잘 못하는 성격의 저에겐 너무 어려운 고민입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이런 말 잘하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좀 그런 거 같아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딴 데서 연락이 오니까 이제 연락을 면접 보고 올게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다 그런 거죠 이거는. 예. 참.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잘못된 게 뭐냐면 전공과 상관없는 사무 격리직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우리가 이제 학교 이렇게 지방 하다 보면은 경영과 이런 거 있잖아요. 졸업하면 뭘 경영할 건데? 경영할 게 없어요. 집에서 물려줄 것도 없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전공을 살려서 자기의 취직에 그걸 맞게 사용한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건데 이것까지도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나랑 안 맞는다. 이런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몰래 나갔죠. 면접 보러 갔어요 이미. 갔고 거기서 이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행여나 문자나 뭐 톡으로 알림이 왔을 때 그게 들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 같아서도 다 똑같겠지만 얘기를 안 하고 가서 면접을 받겠죠. 면접을 받고 좋은 결과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안 될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이제 그런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게 누구한테 걸렸다거나 술 취해서 아니면 친구한테 얘기했다거나 그러면은 거기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잘못되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말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베텐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그런 성격도 아닌 것 같아요.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인 것 같기 때문에 생각하신 대로 하시면 맞고 그렇죠. 이런 경우를 겪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시간 내서 면접 보고 오고 거기가 딱 되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다 차단하고 예. 그래 넘어가고 차단해야 돼요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거는 그 회사 다니면서 물론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면접 보러 오라고 하니까 네. 휴가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휴가를 바로 쓰기가 어렵죠 보통 입사하자마자. 그렇기 경우에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냐. 예. 그거 이제 제일 좋은 거는요. 저희도 이제 개그맨들이 방송 뭐 펑크 나거나 늦으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먹히는 거는 부모님이 편찮으신 겁니다. 이게 최고예요, 진짜. 예. 집안일을 건드릴 수가 없는데 다른 얘기는 지어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일. 나중에 꼭 효도해서 부모님께 갚으시고 은혜를. 아니 당장 본인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참고로 SBS 면접 볼 때 KBS에 치과 간다고. 치과. 예. 그러니까 몸 아픈 거 이런 거는 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건치예요. 예. 좋네요.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KBS 폭스클럽 하다가 예. 우차사로 넘어갈 때 잠깐 집안에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갔거든요. 똑같네. 네, 똑같은- KSS로 넘어오셨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분께 용국이의 1칩. 이분 말고 사장님한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진승은 거두는 게 아닙니다. 항상 뒤통수를 치죠. 자, 베리어 천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해성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정용국 씨가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불렀던 그분 네네. 문자를 또 보내셨어요. 0677님, 네 몰래 면접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봐. 정용국님 저 붙을까요? 긍정적인 예측 좀 부탁드립니다. 벌써 몰래 봤네. 맞죠? 똑같다니까. 예. 뭘 우리한테 또. 네, 그런 성격 아니라 그러면서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 그냥 결과를 말씀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 분께서 지금 그 면접을 2군데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느낌적으로 좀 좋은 데가 있고 그거보다 쫙 덜 좋은 데가 있는데 덜 좋은 데에 붙으실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자기 인생에서 그 바람이 네. 최대치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쪽으로 붙으실 것 같고 이 회사에서 나가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뒷담화를 많이 당할 것 같다. 그거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죠. 예,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예. 최대한 긍정적으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사람 뽑는데 회사도 품이 들어요.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교육하는 것도 힘들고.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이제 새로 그 자기가 입사한 그 회사를 갔는데 전 회사에 있던 직원을 같이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너도 여기였어? 그렇죠. 너도 얘기 안 한 거야?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거래처가 갑자기 그 회사랑 연결되고 그러면 그렇죠. 매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잘하고 나가시고요. 물론 붙은 다음에. 네. 자, 백영식님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눈빛이 안 좋다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눈빛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인상이 너무 세대요. 그래서 한 번은 계속 눈웃음을 치고 다녔더니 더 별로라고 하더군요. 그쵸. 눈빛을 어떻게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쩌죠? 이분은 이제 이 사연인데 실명을 거론해 주셨네요. 예. 영식 씨. 영식 씨. 하관이 잘못됐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스크를 썼는데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쓰기 전까지는 눈이 이상하지 않다. 눈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관이 잘못돼가지고 하관 보다 보니까 눈에 미쳐 안 든 거야. 근데 마스크를 딱 쓰니까 이제 눈만 보이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스크를 요즘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이쁘신 분들이 너무 많아지신 거예요. 눈만 딱 보이니까. 예. 근데 이분은 그 와중에 눈에 대한 지적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것 때문에 눈에 대한 지적이 안 들어왔는데 이제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이 본인의 말처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더 이상하게 만들면 보는 사람은 더 불편해져요. 그냥 안경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야, 안대를 쓰라 그러죠 차라리. 아니 안경. 안경? 이게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은 TV에 나오시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남자 가수나 뭐 탤런트 같은 분들도 개인적인 인터뷰나 이렇게 나가 보면 항상 안경을 쓰시는데 시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어서 약간 자신한테 잘 맞는 안경을 쓰면 그게 더 예뻐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게 제일 낫죠. 뭐 도수 없는 걸로. 그렇죠. 예. 너무 알까지 없으면 좀 그래 보이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제 하간 덕분에 버텼는데 이제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예. 네. 물안경 쓰고 다니면 눈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어쨌든 그 눈을 누르는 부위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잘못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넘겼는데 예. 시국인 만큼 자기한테 안 맞는 시국이 딱 온 거죠. 이럴 때 또 잘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배경식님께 네. 용국이의 일침. 앞트임. 눈을 안 돼 진짜. 나 쌍수도 안 되잖아. 청취율 조사한다고. 죄송합니다. 자, 뒷팀. 예. 4710님 남자분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일하면서 차로 이동할 일이 많은데요. 자차 없으면 회사 셔틀 타면 되긴 하는데 이러면 시간 제약이 너무 커서 앞뒤로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고 일을 못 끝내서 야근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사야 하나 고민입니다. 그런데 계약직 일하려고 차를 굳이 사야 하나 싶어요. 살까요 말까요? 참고로 정규직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네요. 요즘 같은 날씨면 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춥던데. 그렇기도 한데 또 눈 오면 위험하죠. 네, 아무튼. 예. 그러니까 계약직인데 차를 굳이 사야 되냐? 이게 계약직이 끝난다 그래서 차를 반납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주차가 어렵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주차장은 만들어내지. 찾으면 되죠. 예, 찾으면 되고. 예. 그러니까 그 자신의 위치나 지금 가격적인 면이 좀 부담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차라는 거 솔직히 살 때 굉장히 고민은 되는데 너무 높지 않은 부담되는 차를 사지 않으면 은근히 편한 게 또 차밖에 없습니다. 아 좋죠. 너무 좋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와이프한테 쫓겨나면 차에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 거기가 나만의 공간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사는 게 부담이 되면 요즘 많이 하는 장기 렌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장기 렌트. 장기 렌트. 네. 이 프로젝트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초반에 뭐 선납금 되게 작게 아니면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신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제가 약간 흥분을 하는데 돈 얘기만 나오면 이게 해가지고 보통 4년, 3년씩 끊는데 비싼 차 말고 경차나 약간 좀 이렇게 그 준중형 네네. 이런 차를 사다 보면 이게 렌트기 때문에 차 다 관리해주고요.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나중에 추가금 없이 차 반납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죠. 혹시 잘못돼서 뭐 계약직 그게 끝났다. 네. 반납하면 된다. 반납하면 되고요. 내가 팔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2년 계약직이고 이게 보통 3년, 4년 정도 계약이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만 더 그 할부금 내다가 다시 반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차가 구매하는 게 부담이 좀 되면 지금 장기 렌트를 하시면 요거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상담원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예. 그렇다는 겁니다. 밥 퍼먹었스님 지금 사연 제보자는 이미 기계 세차하면서 듣는 중이다. 이미 질러놓고 저희한테 변명거리를 찾아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산 이유가 있었다? 예. 그럴 수 있었다? 예. 저는 뭐 산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은근히 뭐냐면 차를 사면 생각보다 갈 데가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냥 사고 싶었던 거니까 그쵸. 샀으면 된 거죠 뭐. 네. 차는 뭐 사실 네.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복작복작 살잖아요. 그렇죠. 내 차 안에 조용히 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상당히 해방구예요. 그렇죠. 예. 너무 좋죠. 내 공간.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자신의 공간도 좋고 거기서 뭐 배텐을 들어도 되고요. 음식을 먹어도 되고 너무 배텐 들으려고 차 뽑는 거 이상한데? 아니 그냥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앞에 프리선언 할 때도 맨 마지막에 포장해서 차에서 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4710님께 용국이의 일침. 뭐 차를 굳이 사야 되냐? 참 정규직이 뭐 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이야? 아니 이 사람은 너무 부정적이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정규직이 되려는 마음을 갖는 희망 네. 고문일 수도 있으니까 저 그래요. 정규직 안 돼요 뭐 이렇게 해놓고 네. 깔아놓고 만약에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면 되는 건데 뉘앙스가 내가 뭐 이런데 뭐 사까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상당히 부정적이시긴 하네요. 그렇죠. 예. 저는 정규직 될 일이 참고로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예 없어요. 예. 제가 무슨 차를 삽니까? 이런 거잖아요. 너무 내려놨어. 네. 자, 어쨌든 힘내시고. 자, 정인계리의 사람 냄새 듣고 옵니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무소유 이병건 선생님, 롱맨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지적을 한 사람이 있다니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이런 건 지적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와 같은 처지를 만나서 반가울 뿐입니다. 더 할 수 있어요. 저희한테 네. 욕 먹을까 봐 일부러 본인이 깔아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하도 정영우 씨가 쌍스럽게 대하니까. 네. 나중에 이제 이런 분들 내가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예, 채팅창에 동족 혐오라고 하시면 되고. 최석열님 남자분입니다. 술 담배를 둘 다 하는 사람인데요. 올해는 한번 끊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한꺼번에 끊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어떤 걸 먼저 끊는 게 쉽게 끊어질까요? 술 담배를 다 하신다. 예. 저는 사회 분위기상 먼저 끊으려면 술을 끊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접하는 그 횟수가 술이 더 적습니다. 담배보다. 그렇죠. 담배는 하루에 더 많이 접하니까. 매일매일 피는 분들은 많은데 매일매일 술 드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리고 담배는 뭐 1시간 30분에 있다가 뭐 피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술은 뭐 갑자기 11시에 먹었다가 1시에 먹고 2시에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하는 횟수가 좀 그나마 적은 술을 끊는 게 낫고요. 둘 다 끊기는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술 담배가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일한 친구 1, 2예요. 보통 이제 얘네 둘이를 같이 하죠. 앉아서 혼자 앉아서 혼술하시면서 왼손에 담배 오른손에 소주잔이고 나머지는 이제 주사와 푸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한탄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끊겠다. 예. 그러면 이제 뭔가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취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말 끊으실 거면 술을 약간 먼저 끊으시는 게 낫고 담배를 피면 술이 땡길 거예요. 이제 그때 꼬이는 거지. 술 네. 마시면 담배가 땡기고. 그러니까 항상 크로스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네. 크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담배보다는 술이 더 적절한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좌담 우술 이게 나의 이제 친구 1, 2인데 1, 2죠. 어떤 네. 거를 쳐내야 되느냐 먼저 쳐내느냐.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누가 나한테 사귀자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먼저 이렇게 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내쫓아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결과는 이제 건강이랑 직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술이 더 저는 쉬울 것 같다. 네. 쉬운 거 난이도로 따지자면 한꺼번에 끊는 거는 좀 큰 병에 걸려야 돼요. 아니면 안 돼. 진짜 이거는 우리가 군대에 갔을 때는 초반에는 담배도 못 피고 술은 아예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끊는 경우는 있어요. 네네.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자신의 의지로 끊겠다는 건 진짜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끊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혼자인데 진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씩 줄이는 게 낫고 그거를 대체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운동이든 뭐 게임이든 간에. 그렇죠. 그게 제일 낫죠. 근데 사실 그런 의사의 말이 가장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잖아요. 남의 말 절대 안 듣다가 꼭 이제 의사 말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의사 말을 들었다는 얘기면 좀 병원에 늦게 갔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제 무슨 이렇게 MRI나 이런 사진 나는 봤을 때 잘 모르는 사진들을 2번씩 보거나 이렇게 형광등에 비춰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예. 잘못된 거야.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건강을 생각해서 그냥 다 끊자 그냥 가는 게 낫죠 뭐. 예.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끊어라. 네. 안 그러면 당신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저 정말 큰일 예. 나나요? 예. 이미 큰일 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 예.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낫다. VMR 투아웃이다. 그렇죠. 거의 투아웃이고 지금 잘못됐어 진짜. 예. 자, 끊으세요. 네. 예.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의사도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병원에 가. 그렇죠. 넌 이미 큰일 나 있다.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도 큰일 나 있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서로 남의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 얘기하면 잘못돼 이거. 의사 선생님도 남 얘기니까 편하게 한다. 그렇죠. 예. 자기도 가면 이 정도인가요? 이렇게 된다니까. 네. 자, 왜 이리 밀어님 남자분입니다. 환기도 잘 시키고 향초도 자주 피우는데 방에서 정말 구린내가 납니다. 야 큰일이다 진짜. 오늘 사연은 왜 이러냐. 저 정말 잘 씻거든요. 방 냄새 때문에 친구들 부르기가 애매해요. 그 정도인가요? 이건 이제 제 문제가 아니고 집의 문제 같은데 방 냄새 때문에 이사하는 거 오반가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왜 이사를 하시려는 거예요? 냄새가. 아니 뭐 어느 정도인데
딱 하고 이 정도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야, 호린내가 나죠. 호래비 냄새랑 비린내랑 합쳐진.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군대 내무반에서 나는 냄새는 만들 수가 없는 냄새. 그냥 만들어진 자연과 제조가 사람이 어려워요. 예, 함께 조합한 특별한 레시피가 없는 그런 냄새가 지금 본인의 방에서 나고 있다. 누적된 거죠. 그쵸, 누적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도 안 되고 환기를 해놓으려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춥기만 너무 춥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청취자분들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다 느끼겠지만 문제는 항상 본인한테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가신 다음에 느끼실 겁니다. 괜히 헛된 이사 비용 들여서 이사 왔더니 여기는 더 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그런 거죠. 본인 잘못. 네, 다 알고 있죠. 인정을 안 하는 것뿐이지. 집주인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 그 집은 나가지도 않아. 네. 페인트를 새롭게 발라도 냄새가 더 강해가지고 그게 더 남아 있어. 잘못되는 거거든요. 이제 소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내무반에서 처음 맡는 그 냄새 때문에 진짜 내가 이런 데 없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네. 나중에 2년 정도 지나면 이게 나한테서 나는 거였구나라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 딱 들어가면 그 아무도 없는 내무반인데 네.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가면 공간이 다른데 똑같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냄새가 안 나. 왜 안 나냐면 이제 익숙해진 거야. 익숙해진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캐치할 수 있을 때 좀 더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게 낫다. 내 방 내 집에서 냄새가 나는다. 나다 싶으면 나다. 그게 나죠. 예, 왜냐면 혼자 나요. 살잖아 지금. 예. 본인이죠. 일광 소독 좀 하시고요. 예, 이게 정말 냄새의 극한은 뭐냐면 눈이 시린 경우도 있어요. 이건 답이 없는 경우예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살짝 예를 들어드리자면 고등어 씻어도 냄새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는 거. 네. 자, 김지영님 여자분입니다. 이름이 너무 흔해서 개명하고 싶은데요. 지영 씨.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이름 때문에 잘못된 것도 없고 평탄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개명하느냐고 그러네요. 저는 너무 흔해서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이름이 흔해서 바꾸고 싶은 건 좀 아닌가요? 만약 개명하면 어떤 이름으로 개명하는 게 특이하고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여기 뭐 장명소인가요? 이렇게 다 들어오네 사연이요. 그러게요. 김지영. 이게 이제 이름을 바꾼다.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름을 바꿀 때 우리나라에서 그 법적으로 뭐가 걸리냐면 전가 기록을 조회를 해요. 그게 항상 있거든요. 네. 저도 이름을 바꿀 때 되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개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봤더니 이제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지금까지 그 범죄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또 바꿔서 다른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살짝 있기는 있어요. 근데 부모님도 정성껏 자기가 태어날 때 누구한테 물어보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지금 갑자기 툭 바꾸겠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약간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그럴 수도 느낌도 있죠. 있고. 예. 네. 그리고 이건 약간 그냥 진짜 스님 같은 얘기인데 이름이 지영 씨 아니겠습니까? 네. 나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면서 본인의 이름이 많이 불려질 날이 없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뭐 친구, 뭐 이렇게 뭐 아들, 딸 이런 느낌으로 많이 불러지고 이름이라는 건 그렇게 많이 불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생각한 느낌이라서 엄마 나 이름 바꿀래 이러면 이게 또 특별한 대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제 생각에는 흔해서 이름을 바꾸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뭐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죠. 바꿔봤자 그것도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요? 거의 그래요. 예. 근데 좀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이분은 이제 평범한 이름이니까. 예. 너무 김미영 특이하게.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본 이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 생각에는 이름이 보통 세 글자가 되게 많았다가 네네. 언제부터 두 글자 이름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기억에 남는 건 전 원빈, 현빈 이렇게 빈이 예. 들어가는 이름. 우리나라 이름에는 남자 이름에 빈이 많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워낙 잘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이미지가 탁탁 연상이 되는데 이게 또 시대의 흐름을 타다 보니까 지금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세월이 훌쩍 지난다면 되게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채팅창에 김여정 왔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김계란. 이게 우리 어머니 시대는 자자 돌림도 많아서 뭐 순자 말자 이렇게도 많았고 무슨 예. 옥옥옥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절대 이게 촌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잘못 바꾸면 나중에 또 바꿔야 돼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요. 하여튼 뭐 김미희도 오고요. 예. 김미희는 이제 축구 선수 이름 같은 느낌이 들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뭐 이름이 뭐
하늘 이런 것도 예쁘고. 김하늘. 네, 김하늘도 이제 김하늘 여배우 씨가- 이름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이름도 예쁘고 뭐 그냥 약간 그렇게 뭐 세 글자가 가장 김앤장 어떠냐고 했습니다. 김현장 막 뱉는구나 그냥 여기. 네. 예. 자, 김지영님께 용국이의 일침. 가장 특이하고 기억되는 이름은 그냥 김. 이게 제일 낫지. 안 잊어버려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네. 분만 마지막으로 최기철님 남자분입니다. 집중력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10분 후에 폰을 만지고 10분 후에 방 정리하고 집중력을 한 번에 확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분은 집중력 만렙인가요? 아 지금 급한 게 없네요. 아,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급한 게 없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애들은 도망 다니는 게 제일 급순이다 보니까 거기에만 막 정신 집중을 하거든. 어떻게든 도망 다니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쉽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예.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막 뭐 축구 게임 뭐 이렇게 총 쏘는 거라 하다 보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누구는 또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방청소도 하고 뭐 폰도 만지고 하다 보니까 당장 급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에도 상관없고 나중에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집중력이랑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우선순위가 없다. 되게 편한 위치에 있다. 행복한 거죠. 행복한 분이다. 나를 압박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어디든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 이런 거죠. 아직 그러니까 학생이신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폰 만지고 방 정리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수능이 사실 눈앞에 와야 이제 급해지는데 네. 아직 수능이 좀 먼 중고등학교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어, 봅니다. 1학년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면 대학생. 예, 졸업이 아직 좀 남았어요. 아. 예, 그런 경우에는 급한 마음이 없고 네. 중간고사 뭐 전반전 버리고 후반전으로 가지 네, 뭐. 지금 닥치지 않았으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 그렇네요. 네.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요. 특별한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마감이 다가오면 무조건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어쩔 자, 수 없죠.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공부하기 싫다고. 네. 광고 듣겠습니다. 뚱뚱풍채 배정재님 네. 오늘 좀 덜 매운데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그런가요? 라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극한 상황으로 와야 공감이 되는 거야. 예. 이 정도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본인이 많이 잘못됐다 이런 그러니까요. 뜻이죠. 예, 정용 씨가 여러분의 어떤 그 일상 문자들 이런 거 보면서 항상 비슷한 표정을 짓습니다. 네. 예, 전혀 잘못되지 않은 매운맛을 잘 모르는 느낌. 예. 본인이 생활 자체가 지금 매운 것 같아요. 자, 빨리 탈출하시길 바라고요. 네. 예, 저희 더 매워지면은 방통위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거기서 백날 매워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정용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1월 18일 월요일 배성재 10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하상욱 제이레빗 새해 복 새행복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